사장님의 수상한 회식 권유, 아르바이트 여학생들의 출근 첫날만 노렸다는데 이 사건 살펴보시면 알바 천국이 아니라 알바 지옥이라는 표현이 절로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지난 3월이에요. 한 음식점에 이제 사회생활 초년생인 한 여학생이 나도 이제 드디어 알바를 한다. 부모님한테 언제까지 손 벌릴 수 없잖아요. 부푼 마음에, 희망인 마음에 첫날에 출근을 합니다. 첫날이라 긴장도 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했을 텐데 영업을 마친 뒤 30대의 젊은 사장님인데 황모 씨가 아유 너 고생했으니까 내가 술 한잔 줄게. 우리 술 마시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어쩌면 저때까지만 해도 참 친절한 사장님이구나라고 이 여학생이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황 씨가 A양에게 폭탄주를 권하며 술도 잘 못 먹는 이 여학생을 만취하게 만든 다음에 성폭행을 한 거예요. A양은 몇 시간 뒤에 정말로 침통한 심정으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던 중에 뭔가 이상한 거를 좀 발견해요. 아르바이트생의 첫날만 노린 상습범이었다는 거죠. 최초 신고받은 후 해당 음식점에서 일한 모든 여성 알바생들을 전수조사했어요. 그중에 추가 피해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A양을 포함해서 10대 여학생 3명, 10대예요, 10대. 우리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애들 3명을 출근 첫날 같은 수법으로 성폭행한 사실이 확인이 됐고 이 피해 여학생들은 다음날 바로 일을 그만둔 사실도 경찰 수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황모 씨 사장은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합의하고 관계를 맺은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황 씨에게 현재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백희종 관장님, 이게 알바생들의 출근 첫날만 노렸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예요? 네, 지금 이 피의자 범행을 한 15일 날 영장이 발부돼서 21일 날 송치했는데요. 이게 울산 남부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사건을 했어요. 그렇군요. 저 취재를 좀 했습니다. 네. 근데 이 34세 된 이 식당 주인입니다. 식당 주인인데 알바생을 모집 공고를 냅니다. 그런데 모집 공고를 내는데 모집을 알바생으로 응모를 한 친구들이 보통 16세 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교 1학년, 그다음에 이제 사회생활 하는 초년병들 이런 분들이 응모를 합니다. 이렇게 돼서 면접을 보고 본인이 직접 골라요. 채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일을 하루 시킨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일을 어떻게 잘 할 것이냐 의논을 하자라고 하면서 우리 소위 말하는 해오리주 폭탄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16세 된 아이나 만 18세 된 대학교 1학년 또 사회초년병 고등학교 갓 졸업한 이런 아이들에게 해오리주 폭탄주를 먹입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채용을 하고 폭탄주를 주니까 별다른 의심 없이 마시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사실 폭탄주 몇 잔 마시게 되면 거의 인지능력 상실하고 그다음에 심신미약한 상태가 되거든요. 이런 틈을 골라서 이 성폭행을 이제 하는 이런 부분이죠. 결국 한 아이는 집에 돌아가서 부모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직장, 그러니까 알바도 나가지 않고 뭐 죽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이상하게 여기고 상담 끝에 결국 이 사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경찰에 신고됐는데 정말 너무도 뻔뻔해요. 이 34세 된 가해자. 그러니까 알바를 모집해서 첫날 술을 모이고 이런 행위를 했으면서도 화강이다. 얼마 전에 연예기획사 대표가 중학생하고 화강이라 그래가지고 됐다가 지금 법정 구속됐어요. 정말로 내가 일을 하겠다고 찾아간 첫날 10대 미성년 여자아이를 화강이라는 얘기를 과연 이게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남부경찰서 여청팀에서는 좀 치밀한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포렌식 기법이나 통신, 그다음에 CCTV, 그리고 아이가 피해를 보고 뛰쳐나오는 이런 CCTV를 확보하고 결국 영장을 청구를 해서 받아가지고 지금 구속해서 21일 날 어제 울산지검으로 송치한 그런 사건인데 정말 분노가 치미는 사건입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건데 손수 변호사님, 합의하에 관계를 맺은 거다라는 이 사장의 주장이 과연 재판정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까요? 일단 아직 재판까지는 가지 않고 검찰이 사건을 받았기 때문에 기소하면 재판이 열릴 텐데요. 그렇죠. 합의하에 성관계했다고는 주장은 뭐 거의 대부분의 유사 사건 피의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의 진위 여부를 밝히는 게 또 어렵진 않아요. 그렇군요. 특히 피해자가 여러 명이 있고 또 피해자들이 당한 그 수법이? 상황들, 수법들이 굉장히 또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가족들의 반응, 피해자 가족들의 반응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합의를 했는지 합의하에 있었던 것이 아닌지 그 여부를 밝히는 건 어렵지 않아 보이고요. 또한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을 보더라도 일단 법원은 지금 단계에서도 합의하에 한 것이라는 이 사장의 주장을 일단은 받아주지 않은 것이고 그렇군요. 추후 뭐 기소된다면 유죄 판결을 선고받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가지 사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